국세징수 절차, 세금을 걷어들이는 절차입니다. 자, 이런 절차를 통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모든 세목은요, 언제까지 신고하세요, 언제까지 납부하세요라고 정한, 자, 법에서 언제까지 신고하세요, 납부하세요라고 정한 법정 신고와 법정 납부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세목은 그렇습니다. 법에서 언제까지 신고하세요, 언제까지 납부하세요라는 기한을 정해놨습니다. 기한은 뭐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할 때 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맞죠? 이 언제까지에 해당하는 거를 뭐라 그럽니까? 기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법에서, 세법에서 신고 언제까지 하세요, 납부 언제까지 하세요라고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법정 신고기한 또는 법정 납부기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법정 신고기한, 법정 납부기한까지 신고도 하고요, 납부도 했습니다. 잘 했네요. 그죠? 그러면 문제 없죠. 오케이. 그죠? 그런데 법정 신고기한까지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요 기한을 지남과 동시에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붙는다. 가산세.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 그래서 신고를 안 했어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를 안 했어요?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가산세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법정 신고 납부기한까지요, 신고하고 납부해야 될 세금이, 그게 본세라고 할게요. 본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될 세금이 10,000원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붙는다고요? 가산세가 붙는다고요. 가산세가 붙습니다. 2,000원 붙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10,000원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아니라 얼마를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12,000원을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2,000원 더해졌으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그냥 과세관청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걷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갑돌아, 너 원래 10,000원만 신고하고 세금 내면 되는데 요거 안 냈잖아. 그래서 가산세 2,000원 붙었다. 이제 12,000원 내야 돼. 하고 뭐를 보냅니까? 고지서를 보냅니다. 고지서를 보냅니다. 요거를 고지라고 해요. 고지서 상에, 야, 너 이거 원래 10,000원인데 가산세 2,000원 이렇게 붙어서 12,000원 내야 돼. 그리고 이거 언제까지 내라 라고 납부 기한을 정해 놓습니다. 이렇게. 갑돌이도 자존심이 있죠. 그죠? 뭐 내가 이렇게 고지서 보내고서 깜짝 놀래고 내려고 그랬으면 이미 냈지 뭐. 나도 한번 버텨보자 그래. 안 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과세관청은 거친 말로 서류를 하나 보내는데 그거를 독촉장이라고 합니다. 갑돌아, 너 해볼 거야? 너 그래, 맘대로 해. 이게 마지막으로 말로 하는 마지막이야. 너 언제까지 안 내면 너 할 때는 알아서 해. 그래서 독촉장이라는 서류를 또 보냅니다. 독촉장상에 또 언제까지 내? 이번에 장난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납부기한이 적혀 있겠죠. 갑돌이도 장난 아니죠. 안 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세무 공무원이 트럭을 몰고 오는 거야. 그죠? 트럭을 몰고 와가지고 갑돌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디 있는지 값 나가는 걸 막 찾습니다. 그래서 값 나가는 거를 다 트럭에 실어. 압류. 가져가서 뭐 합니까? 매각하죠.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세금 내야 될 거 남기고 남으면 돌려줍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청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좀 길게 그렸죠, 그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압류를 하고 매각을 하고 청산을 하는 요 절차를 뭐라 그러느냐? 요 절차를 체납 처분 절차다 이렇게 부릅니다. 체납
처분 절차. 그리고요, 요 체납 처분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비용이 나오겠죠. 그죠? 뭐 트럭 몰고 가야죠. 재산 막 찾아야죠. 가져와서 보관해야죠. 또 매각할 때 또 관련된 비용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나온 비용, 체납 처분 절차를 진행하면서 나온 비용을 뭐라 그러느냐? 체납 처분비라고 합니다. 체납 처분비. 어렵지 않죠? 그죠? 체납 처분에 관련된 비용, 이런 뜻입니다. 이게 체납 처분비야. 자, 국세는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가지고 징수를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언제까지 납부해라, 언제까지 납부해라, 언제까지 납부해라라는 납부기한이 총 몇 개가 나온다? 3개가 나옵니다. 3개. 여러분들 체납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세금을 내지 않아서 얹힌 상태야. 세금을 내지 않아서 얹힌 상태야. 그게 체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체납이라는 얘기를 할 때 납부기한이 3군데가 나오는데, 어느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안 냈을 때 체납됐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느 기간? 그렇죠.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안 냈을 때 체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때까지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러면 요때부터 체납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체납. 체납이 되면 뭐가 붙습니까? 가산금이라는 게 딱 붙습니다. 가산금. 가산금에는요, 일반적인 가산금과 가산금 붙인데 또 붙여. 중가산금 둘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거는 크게, 요거는 의미를 안 두셔도 됩니다. 이거 그냥 노란색 말고 하얀색으로 쓸까요? 큰 의미 없습니다. 가산금하고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요거 2020년도부터 개정돼요. 요거. 네. 그래서 아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하고도 또 거리감이 있고요. 가산금까지만 기억을 하세요, 일단. 그래서 가산금하고 중가산금이 이렇게 붙습니다.